때문에 5천만의 변호인. 내가 지금 이 댓글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 지금. 막 나한테 막 악플이 엄청나게 달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저 피해자 사람 입장인 거죠? 저 고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준비할까? 근데 진짜 요즘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요. 주변 사람들도 보면 인터넷 댓글이나 그렇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또 아파트 내부 이웃끼리 그래요.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그 단체 카톡에서 뭐 따돌린 행위 이런 와중에도 뭐 인터넷의 명예훼손 모욕이라든지 아니 오프라인 상에서도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또 많이 참고 이걸 어떻게 대응을 그렇지. 해야 되는지도 몰랐었는데 요즘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들도 많이 높아져서요. 이런 케이스 문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긴 예전에 이제 연예인들의 대응 태도를 보면 이거는 뭐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있는 거지만 저희가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연예인들은 에휴 그냥 이걸 괜히 내가 문제 제기했다가 이것 때문에 더 알려지면 더 피곤하다. 맞아요. 그래 덮었던 적이 많은데 최근에는 뭐 아시겠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꼭 처벌해달라, 엄벌에 처해달라, 합의도 없다.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든 방심한 사이에 명예훼손 이 고소 형사 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럴 때 나홀로 소송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알아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백성문 씨, 노런 씨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네요. 경찰서로 와서 조사받으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이제 제가 억울해요. 아니 지금 조른 저 사람이 내가 무슨 명예훼손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경찰한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일단 되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화를 내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순서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전화를 받으시면 일단 말을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라. 어떤 것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면 뭐 명예훼손이면 명예훼손, 뭐 악플이면 악플, 아니면 뭐 폭행이면 폭행 네.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당신 조사 받으러 와야 된다 하면 내가 들어보시고 네. 일단 조사 기일을 좀 미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형사님들이 전화 오셔서 그 주에 그 조사 기일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내일 모레 좀 나오세요 이렇게. 맞아요. 보통.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의뢰의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수사기관 하면 무섭고. 무섭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는데 최대한 부탁을 하셔서 한 일주일 정도라도 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보통 우리한테 전화가 온다라는 거는 어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 때문에 우리가 고소고발을 당했는지 네. 알고 나가야 조금 더 수월하게 그렇지. 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맞아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고소고발장 어떻게 확보하냐? 그렇지.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그 경찰서에 가서 민원실에 가서 네. 그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네.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네. 아니면 뭐 10일 정도 보통 이내에는 네. 그 고소고발장을 주세요. 그럼 어. 다시 가지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메일로도 넣어주시는데 또 하나 간편한 방법은 그렇게 오프라인 경찰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 고소고발장을 그 인터넷으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한 10일 이내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으셔서 좀 보고 또 상담이 필요하면 변호사들 상담을 받고 조사에 나가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나오라는 날짜에 나가시기보다는 네. 대부분 좀 부탁을 하셔서 조사기일을 미루고 네. 고소고발장을 확인하신 다음에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어쨌건 뭐 준비를 해가지고 조사기일에 갔어요. 네. 자, 조사기일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사기일에 변호사랑 같이 갈 수도 있고 변호사랑 같이 가고. 가지 않을 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이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그렇죠. 말씀드려야 같이 될 갈 것 때는 변호사들이 같은데 또 알아서 미리 해주니까. 맞습니다. 그건 이제 전화를 받을 때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한다기보다는 네. 그 사실을 인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댓글을 단 적은 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 내가 이 댓글을 다룬 게 네.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개진이거나 정당한 비판인지 이거는 나중에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아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그렇게 써서 명예훼손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저 거잖아요. 명예훼손한 건 맞는데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은 하시면 안 오히려 되죠. 부정적인 인식을 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인정을 하되 그게 범죄인지는 되도록 말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경찰에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내가 지금 이 댓글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 지금 막 나한테 막 악플이 엄청나게 달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저 피해자 사람 입장인 거죠. 저 고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준비할까? 이 고소하는 것도 준비를 잘해서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고소를 한번 섣불리 했다가 나중에 뭐 혐의 없음이 나거나 내가 뭐 고소 취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네. 원칙적으로는 뭐 재고소도 가능은 하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뭐 혐의 없음 나온 사건에 대해서 그게 다시 유죄로 인정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증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고소를 하셔야 되는데 네. 고소를 잘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역시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증거를 얼마만큼 잘 준비를 해서 내가 고소를 하는지 나를 향한 댓글이 있으면 그걸 다 캡처를 해놓으시고 그렇죠. 네. 또 그 피해자를 또 특정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네. 인적 정보를 경찰에 넘기는 게 수사 과정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많은 증거와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서 넘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부 편이 하나 도착을 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민사소송 소장이 들어있는데요. 찬찬히 읽어보니까 기사에 달린 댓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댓글을 달았는지 기억도 없고 정말 난감한데요. 자, 이때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 소장을 받으셨으면 그거를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겁난다고 덮어두면 안 돼요. 받은 날로 최대한 빨리 찬찬히 읽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서류가 좀 많으실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서류를 다 읽어보시는 것보다 소장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소장을 읽어보시면 그 상대방이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청구를 하는지 내가 이런 글을 쓴 게 맞는지 그런 네. 거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장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소장에 보면 그리고 그 법원에서 우편물 온 거에 보면 사건 번호가 써 있습니다. 사건 번호. 네. 근데 이 사건 번호가 왜 중요하냐? 네. 이 사건 번호로 이 소송이 언제가 제기가 됐고 어떤 법원이고 네. 또 뭐 법원에서 날이 잡혔으면은 언제 그 내가 법원을 가야 그렇죠, 되는지 그렇죠. 법원의 그 해당 재판부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이런 게 한 번에 검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뭐 검색창에 치시면 네. 그 사이트가 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 내가 소장 받은 그 네. 법원의 어느 법원인지 그리고 사건 번호만 치시면 그게 구체적으로 표로 이제 인터넷 그렇죠. 화면에 딱 네, 뜨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사건 번호를 기억을 해두시고 네.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건 제가 지금 소송을 당했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명예훼손했다고 소장이 날아왔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소장 찬찬히 읽어보고 여기까지 다 좋은데 이제 내가 답변서를 써서 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저런 적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무슨 소리야 망하는 하고 거잖아요. 그냥 덮어놓으면 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급 명령인 경우에는 2주 이내, 네. 일반 소송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대로 판결이 나와버립니다. 피고가 기간 내에 계속 아무런 대응도 안 하면 다 인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 법정에 원고 피고가 나오기 전에 자 원고 승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답변서 잘 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 억울하니까 내가 만약 억울하면 억울하다 이렇게 말만 써서는 판사님이 왜 억울한지를 몰라요. 그렇지 하늘과 땅이 아는데 이런 거 써봐야 판사는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억울한지를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내가 만약 그런 댓글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런 댓글을 쓴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누가 내 되고요. 아이디를 도용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증거관계에서 뭐 IP 같은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댓글을 쓴 거는 맞지만 이게 저 사람에게 정당한 어떤 비판 의견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뭐 증거들이라든지 네. 법리를
적어서 답변서를 내셔야 이제 판사님이 보실 거를 이제 이게 뭐 명예훼손인지 실제로 그만큼의 상대방이 그렇죠. 손해를 입었을지 그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답변서까지 제출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변론기일이라는 걸 잡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판을 하러 가는 거죠. 이제 법원에서 변론기를 열면 당사자들이 와서 또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아까 저희가 무변론 판결이라고 음. 해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꼭 판결이 나는 건 아니고요. 무변론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30일 날 수도 이내에.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0일을 넘겼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또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다고 또 그 선고기일 그렇죠. 통지서가 통지가 옵니다. 오죠. 그 전에만 그러면은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변론기일을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나 이제라도 말할 거 있으니까 판결 내리기 전에 변론기일 지정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법원에서 또 그걸 받아들여 줍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또 법원에 전화를 해서 신청하냐 이런 게 아니고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라는 네. 굉장히 간단한 양식이 있어요. 이것도 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법원 네. 사이트에 가면은 알 수 있는 서식인데 그것만 해서 작성을 해서 네. 내시면 변론기일을 30일이 넘었다고 그렇죠. 해도 다시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할 말 있으시면 꼭 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